안녕하십니까. 화이통방송의 문용호입니다. 오늘 부산지방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 부산 지역에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서 상당히 그 해안가에 있는 배라든지 이런 선박들 또 주민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관한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늘부터는 이제 10시에 한 번씩 발표가 되겠는데요. 오늘 총 이 확진자 수는 7,513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47명이 격리 해제가 됐다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54명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은 것이 대구에 5,533명, 두 번째로는 이제 경부 1,043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기가 좀 많이 들어서 140명, 네 번째는 서울 110명, 다섯 번째는 충남이 요즘에 이제 계속 증가세 있는데 103명,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이 86명,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부로 통해를 기해서 약간 이제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그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강태에 들어가지만은 상당히 긴장을 아직까지는 늦추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예배를 받던 분 관련된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매개체가 돼서 확산이 되고 일부 교회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쪽에서는 온천교회가 이제 상당하게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 일요일 날 예배를 계속 보는 일부 교회들이 있어서 좀 더 상당히 걱정이 되고, 아직까지는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을 하거나 하면은 좀 더 이제 더 상당한 위험성에 노출되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점차 국민들도 이런 심각성에 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각자가 이 나름대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개인위생 철저히 하거나 마스크를 쓰는 이런 이게 상당히 이제 생활화돼서 점차 이런 대응 방안들 자체들이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그런 또 자세한 생활 수칙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팬데믹을 선포하기 이전 전 단계가 좀 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발언을 이번 사태를 발원지인 중국 우한이 이제 상당히 제일 많죠. 10일 현재로 해서 8754명, 사망자는 3136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는 곳이 이제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172명, 사망자는 46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는 총리가 바로 이제 10일부로 전국 지역에 대해서 이동 제한령을 이제 발휘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내달 3일까지 이런 효력을 발현한다고 이렇게 지금 공포를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문화, 공공시설도 폐쇄가 됩니다. 또 음식점 등은 영업을 허용하되 고객 간 최소 1m 이상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휴교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프로축구 리그 세리에를 비롯해서 모든 축구 경기를 중단시키고 일부는 이제 무관중 그런 경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은 7,161명, 237명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사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일단 이 수뇌부들도 강요들도 일부 이런 감염이 돼서
상당히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1191명, 이 소리 소모 없이 말할 수 있어. 프랑스, 독일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제 프랑스가 사망자가 21명, 독일이 1139명이라서, 이제 유럽 쪽에 본격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확산되는 거 아닌 게 긴장을 더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인이 1024명, 사망자가 16명이고요. 미국이 605명, 전주가 이제 확산이 되어 있는데 사망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긴장을 지금 하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 싶으니까 금리를 이완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514명으로 사망자가 이제 누적 사망자 수가 9명. 그래서 총 세계적으로 보면은 99개국에 그래서 이 사망자 수가 10만 5,687명이 되겠고요. 총 사망자 수는 확진자 수는 그렇고 사망자 수는 3,93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팬데믹의 전 단계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 WHO에서는 팬데믹 선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국제적인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제가 보는데 WTO에서는 그 중국 편중에 어떤 그런 이 태도 때문에 이런 신뢰성이 상당히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나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어떤 HO에서도 이제 이런 중요성을 다시 인식해서 정밀하고 또 현장 중심적인 어떤 대응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이제 이 대응을 하는 그런 속도나 이런 데서 이제 큰 경험을 이제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제 마스크 문제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잘하지만은 그런 후속 조치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제한하는 거라든지 감염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 제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 추세에 있어서는 한국을 이제 상당히 한국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왜냐면 샘플들이 정확한 샘플이 좀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일일 17,000건을 일단 검사하는 이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이런 획기적인 이런 검진 시스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평가를 잘 좋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런 이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이동 루트들을 발표해서 전 국민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런 곳에 이제 가지 않도록 선제 조치하는 이런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받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잘 한다고 해서 다른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검사한 개체 수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이지 이것이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라도 세계적으로 이게 팬데믹 현상이 지금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비용이 비싸가지고 아예 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어떤 발생 현상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정부에서 숫자를 통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미국 등 일본이나 이런 데도 지금 검사를 표본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폐되어 있는 이런 잠정적인 이 감염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의료비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일부 이제 동남아 국가 이런 데서는 이제 방어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제 아예 검사를 못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신천지 이 예배 신도 명단이라든지 또 예배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그 위험 요소들을 뽑아내듯이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해서 또 분리를 하거나 입원시키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희망을 걸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쪽에 좀 희망을 걸고 좀 긍정적으로 우리 기다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오랫동안 여러 날을 지금 이제 활동을 못 하고 방에 이제 갇혀 있거나 내지는 활동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제 국민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지금 저도 오늘 약국에 통보를 받아서 갔는데 못 샀어요. 점심때 이용해서 가봤는데 그래서 그만큼 마스크 문제는 또 여러 그 평가를 할 그런 논이 있지만은 상당히 좀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제 그런 불만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누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주 가장 위급한 그런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의 최고적 단계로 이제 결성을 해놨고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늘 컨트롤 타워가 그 한 곳으로 집중돼서 정밀하게 이런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게 이제 의료진, 전문가들, 그 다음에 나머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 의견들을 빨리 도출해내고 바로 적응시키는 이런 능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몇 가지에서 조금 이제 그 현장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불신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책임자들은 신속 정확하게 그런 현황들을 좀 파악해서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은 지금 국민들이 이 정보도 많이 알고 상당히 이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개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일부는 국민들의 의견들을 이제 수렴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그 국민들의 정서를 좀 관리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실적인 효과도 많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을 제한 그런 그 국가로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한 100몇 개국 지금 이제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외교를 통해서 서서히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불급한 문제들은 즉시 어떻게 비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체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많이 알겠습니다만은 행동 주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지금 이 문제는 그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 정도로 지금 구호가 나올 정도인데 첫 번째는 철저한 개인위생 마스크를 한다든지 내지는 그 손을 씻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그 저항력을 늘리기 위해서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것이 가장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회적 이동 거리두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시민사회의 어떤 나름대로 이론으로서 당연히 그 감수해야 될 그런 의무입니다. 일부에서는 자기가 감염된 걸 알고도 막 돌아다녀가지고 이 문제를 크게 악화시키고 그 다음에 판정 받기 바로 전에 검사를 받고선 기다리는 시간에 또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민폐와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불필요한 그런 이동을 안 하면 좋겠다. 또 불필요한 접촉도 안 하면 좋겠다. 마스크 쓰는 것도 본인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그렇게 활동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을 다녀왔다든지 또한 위험 지역을 다녀왔다든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가 자가격리를 하고 그 다음 조심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각 보건소라든가 1339로 연락을 해서 자기가 검진을 받고 해서 스스로 다른데 옮기지 않는 그런 이 기본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특히 이제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때문에 집회를 계속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본인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의 그 몇 개 옮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숙주 역할을 해서 상당히 이제 그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시민사회, 성숙한 시민사회의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자제해 주는 게 좋겠다. 영상 예배라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위기를 해나가는데, 극복해 나가는데 정부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되면은 가짜뉴스, 유언비어 또 이런 것이 굉장히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대응하는 그런데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 혼선을 빚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건은 사법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절대 누가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돌려온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다시 옮긴다든지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조건 이게 좀 무슨 흥미거리다 싶으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어떤 불안감을 가속시키고 특히 너무 고생하시는 이런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 특히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 힘을 빼는 이런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지금은 이제 선거, 4.15 선거, 총선을 앞두게 돼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이나 이런 분들이 정파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익, 이것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에 따른 아전인수격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해석을 통한 이 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절대 여러분들이 자중해야 된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을 유심히 관찰했다가 후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또는 이런 정부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비난이라든지 비판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 혼란을 가속시킬 뿐 아니라 이 조기에 이런 사태를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될 거고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총력전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이런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내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하고 정부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그들에게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그다음에 이 문제는 지금 단순하게 이 코로나19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게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로부터 이 위기를 영향을 받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타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지금 물류가 왔다 갔다 못하고 부품이 오지 못해서 공장이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후속적인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큰 위기가 앞에 쓰나미처럼 온다는 걸 분명히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단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도 온 국민이 단합해서 그런 위기들을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 보면서 관찰하면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또 시청자들 여러분께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드리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고 된 이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하고 오늘 이제 처음 방송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페북에서는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9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씁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자기들이 우한 폐렴,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그런 폐렴 이번 사태를 다른 나라로 지금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인을 다른 나라에 있다 전가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홍보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용어를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땀에 젖은 방호복
그걸 읽고서 그 안에서 그렇게 그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의사라든지 간호사들을 보면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역시 우리나라 의료는 대단하게 기술 좋지만은 사명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 격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마스크라든지 의료 그 방호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또 식사라든지 또 그 여기에 자원봉사 나간 이런 분들이 지원하는 분들이 그 잠자리라든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부에서 지원하고 해서 아주 그 너무 아름다운 모습 보이고, 또 그다음에 각 또 성금이 답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서 이럴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동력과 이런 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염 피해 지역 사람들, 특히 대구나 경북 지역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 있는 특정 어떤 그 지역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과하게 접촉을 못하도록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굉장히 이 사기 어떤 나름대로의 그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강하게 사기를 저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도 격려를 하고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말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페북 매일 아침에 지금 일기를 올리면서 이분들, 의료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또 피해를 당한 이런 분들에 대한 위로, 감사와 위로 말씀을 꼭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태그로도 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댓글 이런 안에도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럴 때 해시태그를 달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노력들이 작은 노력이지만은 이 의료진들, 또 그 다음에 기타 공무원들,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꼭 그 격려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감염 피해 지역의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꼭 전달합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임진왜란 때도 12척의 그런 배를 가지고 그 대단한 외적들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들이 아직까지 면면히 우리 받아들여서 그런 이 극난 극복,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혼연일체의 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꼭 철저한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팅 방송의 문영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십시오.